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새로운 지배층인 4대부, 그 중에서 우리 무사는 저번에 봤고요. 4대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4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농업의 발전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4대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과거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돼요. 왜? 강남이 개발되면서 우리 이단원에서도 한번 봤지만 농업 생산력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12법, 거름을 주거나 모내기법 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수리시설,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농기구가 새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라는 것들이 보급이 됩니다. 품종 개량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주제가 발달하게 되고 소농 경영, 작은 농부들이 작게 스스로 경영하는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경우 각 지역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서적을 만들어서 고려, 일본에 전해지고 고려는 면화, 도입을 하면서 농서를 번역 작업을 하면서도 점점 발전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벼농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증대되고 말 그대로 소득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농기구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요 농기구가 이제 이게 악마가 되겠고요. 이게 용골차라는 겁니다. 연골차 같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농업이 발전하면서 상공업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왜? 농사를 짓고 나면 그걸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서 이제 물자들이 유통하기 시작되고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로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뭐 통제거 영락과 같은 그런 이제 수리시설 물기를 일부러 내는 거죠. 대운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원거리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큰 대상인들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건 한나라 때부터 유명한 동네이긴 한데 징더전이라는 도시에서 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고려에서는 철전이나 동전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지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유통이 화폐로서는 되진 않은데요. 중국을 여러분들이 여기 화폐 보시면서 이제 원나라 때 있었던 우리 14차 시에서 봤던 교초라는 지폐입니다. 지폐가 등장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크게 증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대부라는 특별한 이제 신분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그거의 첫 번째가 되는 과거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가 시작은 돼요. 시작은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시작은 되는데 우리가 과거제라고 공부하는 것들은 송나라 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때 절도사들을 이제 무인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조광윤, 송태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 독재 체제를 위해서 문치주의 정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직접 시험을 보는 전시제도 그리고 시험 방식을 강화하는데 이 강화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통해서만 이제 4대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습 지위가 안 됐다. 귀족처럼 아빠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이고 내가 관직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이나 주학, 현학 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송대 과거제의 특징을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한번 갖고 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복미법, 등록법, 아까 했던 전시제도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복미법 같은 경우에는 수험자의 이름과 연령 등을 풀칠해서 봉해서 이름을 못 보고 하는 거고요.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가리더라도 필기체, 글씨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옮겨 적은 다음에 필체의 차임을 없앤 다음 채점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시험은 황제가 직접 출제하는 방법으로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지, 공정성을 기한다거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부정 같은 것들이 없게 했다는 게 송나라 때의 과거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들어오면서는, 그렇죠, 우리 몽골인 제인주의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나라 때도 과거제는 있었으나 몽골인 중심이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와서 그 과거제와 학교 교육이 연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공립학교,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자격을 갖춘 생원, 그리고 향시의 합격자인 거인, 그리고 회시와 전시 합격자인 그 진사,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합격자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고, 이 과거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신사층이라는 새로운 세력, 새로운 신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응시 자격자와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화는 이제 명대 초기에서는 점점 시험이 너무 말 그대로 속칭 빡세지니까 관직 지출을 포기하거나 지역사회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명대 중기 이후에는 지방행정 운영을 하는데 신사를 활용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방과 협력해서 이런 특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런 특권을 그 향촌 치안 유지나 민중교화 징세 요양 면제 같은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폐단들도 존재했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 이후에 이제 청나라 때 들어와서는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 왜냐면 청나라도 유목민족 중에 여진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신사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국의 과거제 그리고 사대부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사대부가 있었는데 고려 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에는 초기에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과거제가 시행이 돼요. 언제?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잘 기억할 텐데, 광종 때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과거제를 시행하는데,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점점 문벌귀족이 형성이 되고, 과거와 음서로 고위관직을 독점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하죠.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면서 최씨무인 정권 때 새로운 사대부들을 능력을 갖춘 관리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간섭기 때 신원 세력 중심으로서의 권문세조, 그리고 나서 원에서 성리학의 도입으로 인해서 신진사대부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특히 공민왕 개혁 때 대거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정도만, 이렇게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 요 과거제 시행으로 인해서 문벌귀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성장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림 세력들이 조선 사회를 이끄는데, 이성계가 그리고 정도전 등 일부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근데 조선에는 이제 양반층으로서 과거에서 통해 관직을 진출한 사람들을 양반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신사층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은 양반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개혁을 했던 세력들이 성종 때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서 사림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고요. 향촌사의 유력층으로서의 사림, 그리고 도덕과 의리, 왕도 정치를 강조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 성종 때 3사의 언관직에 등용이 되면서 몇 차례 사화를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유력층으로서 계속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붕당,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을 형성하면서 유교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농업과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그래서 상공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게, 그래서 도시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 때는 신사층이 되는 거고,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양반층이 되는 거고, 이 양반층을 필두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리학, 새로운 학문 쪽으로 학문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